안녕하세요, 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르난두 디니스의 관계주의 축구입니다. 가야르도 이후로 처음 건드리는 남미 주제입니다. 최근에 플루미넨시가 남미 챔스로 불리는 리베르타도레스를 우승한 기념으로 한번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고, 풀경기는 유튜브 몇몇 채널에 영상이 남아있길래 참고했습니다. 원래 로사리오 센트랄리라는 아르헨티나 일부 팀으로 FM을 하다가 요새 남미에 꽂힌 주인장이고, 브라질 일부로 새 게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브라질 리그 가이드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플루미넨시는 리베르타도레스 결승에서 보카 주니어스를 상대로 4-2-3-1을 꺼냈습니다. 오늘 영상은 상당히 심오할 예정이며 다소 철학적인 얘기도 섞여있기 때문에 혼동이 없도록 모든 전술판의 선수들의 포지션까지 같이 표기했습니다. 후방 빌드업 시에는 왼쪽 미드필더 안드레가 왼쪽 풀백으로 내려가 비대칭 3백을 만들고 왼쪽 풀백 마르셀루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비대칭 3-1 빌드업, 왼쪽 미드필더 안드레가 왼쪽으로 빠지고 공격형 미드필더 간수가 투미들의 왼쪽으로 내려오고 오른쪽 풀백 사비에르가 한 칸 올라가는 비대칭 3-4 빌드업, 왼쪽 센터백 멜로가 왼쪽으로 한 칸 올라가고 오른쪽 미드필더 마르티넬리가 왼쪽 센터백으로 내려가 골키퍼 파비우, 오른쪽 센터백 니누와 3백을 만드는 3-3 빌드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투미들의 왼쪽에 나온 미드필더 안드레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레는 마르셀로가 미드필더 들어온 동안 2-3-3 미들의 중앙에서 뛰었고, 마르티넬리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내려간 동안 안드레가 포백의 왼쪽 풀백으로 빠지거나 마르티넬리를 중원에 남겨두고 3백의 중앙 센터백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왼쪽 센터백 멜로가 왼쪽 풀백으로 빠진 동안 안드레가 포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내려갔고, 마르티넬리가 왼쪽 풀백으로 있는 동안 안드레가 포백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르티넬리와 함께 왼쪽이나 오른쪽에 극단적으로 쏠린 3-2 투미드를 만들기도 했고, 멜루, 니누, 사비에르 3백 앞에서 3-1 다이아몬드 빌드업을 시도했던 안드레입니다. 전개 시에는 케누 마르셀루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간수가 오른쪽 아래로 빠진 다음 센터백 듀오 멜루, 니누와 마르티넬리가 정삼각형을 만드는 2-1-7, 왼쪽 윙어 케누, 왼쪽 풀백 마르셀루, 왼쪽 미드필더 안드레가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2-2-6, 오른쪽 윙어 아리아스, 오른쪽 풀백 사비에르, 오른쪽 미드필더 마르티넬리가 왼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2-3-5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가운 얼굴입니다. 제가 알베스와 함께 좋아했던 마르셀루입니다. 마르셀루는 미드필더 들어가 2-3-3 미들의 왼쪽에서 뛰거나 마르티넬리가 왼쪽 풀백으로 빠진 동안 2-4-2 미들의 중앙으로 들어갔고 간수가 왼쪽 풀백으로 내려온 동안 아예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던 마르셀루입니다.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겨 오른쪽 윙처럼 뛰기도 했고 중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거나 팀이 오른쪽 위주로 공격하는 동안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걸친 채로 대기했던 마르셀루입니다. 수비 시에는 카누, 간수가 투톱으로 묶이고 선수들끼리 간격을 좁혀 중앙에 타이트하게 내려앉는 4-4-2. 이 4-4-2에서 마르티넬리가 위로 한 칸 올라가는 4-3-2-1. 케누가 파이백의 왼쪽 윙백처럼 내려가는 비대칭 5-3-2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니스 감독의 관계주의 축구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린 보통 특정 포메이션을 보면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잡혀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니스의 축구를 보면 막무가내처럼 보였습니다. 우린 구조가 무너졌거나 몇몇 선수들의 동선이 겹치면 비효율적인 축구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디니스 감독은 의도적으로 구조가 무너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니스 감독이 자신과 과르디올라를 비교했을 때 그의 축구는 포지셔널이고 내 축구는 안티 포지셔널이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과르디올라의 축구는 공간을 쪼개 선수들이 서는 위치에 따라 선수들이 맡을 역할도 조금씩 달라지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디니스의 축구는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 하나 골라 대놓고 많은 선수들을 우겨넣어 머릿수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디니스의 축구가 상당히 파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온갖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 위치와 상관없이 플레이했고 경기장 중 한쪽에만 선수들을 몰아넣는 극단적인 과부하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축구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얼핏 보면 아예 다르다고도 보긴 어렵습니다. 관계주의와 위치주의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겹치는 교집합 부분도 있고 위치주의에서 말하는 다양한 우위의 개념에 관계주의가 속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관계주의와 위치주의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구분하기보다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선수들의 포지션이 바뀐 장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센터백 니노가 한 칸 올라가면서 왼쪽에 멜루, 마르티넬리 투백을 남겨놓기도 했고 아예 오른쪽 풀백처럼 오른쪽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미드필더 마르티넬리는 포백의 왼쪽 풀백으로 빠지거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비대칭 3백의 오른쪽 센터백, 중앙으로 내려가 3백의 중앙 센터백, 멜루를 왼쪽으로 넓게 빼고 포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내려갔던 마르티넬리입니다. 왼쪽 윙어 케누가 오른쪽 윙어로 뛰기도 했고 오른쪽 윙어 아리아스가 왼쪽 윙어로 뛰기도 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간수는 심지어 포백의 왼쪽 풀백으로 내려왔고 원톱 카누는 측면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풀백 사비에르는 멜루, 니누와 함께 3백을 만들거나 아예 중앙에서 톱으로 뛸 때도 있었습니다. 빌드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결국 볼을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왼쪽에 선수들을 몰아넣든 오른쪽에 선수들을 몰아넣든 7명의 선수를 내리든 오른쪽 풀백을 위로 더 올리든 오른쪽 윙어를 왼쪽에서 쓰든 오른쪽 센터백 니누를 한 칸 올리든 어떤 선수가 어디에서 뛰고 몇 명의 선수가 겹치든 말든 볼만 전진시킬 수 있으면 성공적인 빌드업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센터백 멜로가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 풀백 마르셀루가 중앙으로 들어갔고 오른쪽 미드필더 마르티넬리가 왼쪽 아래로 내려가 마르티넬리, 파비우, 니누 3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수많은 팀들의 빌드업 방식과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나요? 4백 중 오른쪽 풀백 사비에르만 위로 한 칸 올리고 왼쪽 윙어 캐누, 공격형 미드필더 간수를 내린 비대칭 3호 빌드업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굳이 8명씩 내려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는 게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빌드업의 목적은 볼을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 결국 볼을 전진시킬 수만 있다면 이 접근 방식이 아예 틀렸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동네 축구인데 그 속에서도 최소한의 질서는 있었고 원투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선수들끼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디니스 감독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셋이서 주고받다가 C가 올라가고 옆에 있던 D가 오면서 A, B, D가 될 수도 있는 거고 B, C 모두 올라가면서 EF가 내려와 A, E, F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A, B, C 다 위로 올라가면서 전혀 다른 D, E, F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데제르비가 상대를 끌어내리는 빌드업으로 공간 창출을 노렸다면 디니스도 비슷하게 이를 활용했는데 데제르비는 경기장 전체를 활용했다면 디니스는 경기장의 특정 부분에서만 이를 시도했습니다. 디니스의 플루미넨시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아예 다르다까진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최후방에 멜루, 니누 센터백 듀오, 오른쪽 풀백 사비에를 남겨놓고 왼쪽에 선수들을 몰아넣은 217. 최후방에 멜루 니누를 남겨놓고 오른쪽에 몰아넣는 235처럼 경기장의 왼쪽 오른쪽 중 한 곳을 골라 극단적으로 과부하를 일으키려고 했던 디니스였고 왼쪽에 있는 선수를 오른쪽에서 쓰든 오른쪽에 있는 선수를 왼쪽에서 쓰든 디니스는 선수들을 막았다가 섰습니다. 수비할 땐 사사이를 만들었는데 옛날에 시메오네 아틀레티코의 두 줄 사사이가 생각날 정도로 플루미넨시도 중앙에 간격을 좁혀 아주 타이트한 사사이를 만들었고 왼쪽 윙어 캐누를 왼쪽 윙백처럼 내려 비대칭 5-3-2와 사사이 수비를 병행했습니다. 전방 압박도 섞여 있었겠는데 대부분 타이트한 사사이 수비를 메인으로 가져갔습니다. 관계주의 축구는 막장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의도적으로 구조가 무너진 채로 뛰면서도 그 안에서 최소한의 질서는 존재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뿐 우리가 아는 위치주의와 아예 다른 혹은 상반되는 철학으로 구분하기엔 애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면 이 영상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 있다면 디니스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서 사진 찾기가 힘들었고 브라질 선수들의 정확한 발음을 몰라 그냥 멋대로 불렀습니다. 다음은 후방 형태 요약 시간입니다. 양쪽 풀백 마르셀루, 사비에르가 미드필더로는 2-3 빌드업, 왼쪽 미드필더 안드레가 왼쪽 풀백으로 빠지는 비대칭 3-1 빌드업, 4-2 빌드업을 기준으로 왼쪽 풀백 마르셀루가 3미드로 들어가는 비대칭 3-3 빌드업, 공격형 미드필더 간수가 미드필드로 내려오고 왼쪽 미드필더 안드레가 왼쪽으로 빠진 비대칭 3-4 빌드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난해했던 이번 주제입니다. 그나마 레알 출신 마르셀루, 유베 출신 멜루 정도는 알아보겠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처음 봤습니다. 관계주의 축구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해봤는데 말보단 그림이 더 낫다고 그냥 최대한 전술판을 많이 넣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구나와 관계주의, 위치주의가 그렇게까지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다 정도입니다. 그냥 FM 재밌게 즐기려고 한번 꺼내본 얘기입니다. 예전에 요청을 받았을 땐 이렇게 핫한 키워드가 될 줄은 몰랐는데 하나 배우고 갑니다. 아주 심오했던 이번 주제입니다. 오른쪽 윙어로 뛰는 왼쪽 윙어, 왼쪽 풀백이 되는 오른쪽 미드필더, 톱으로 올라가는 오른쪽 풀백. 이게 메모를 하면서도 제정신으로 적은 건가 싶었고 하나 확실한 건 올해 다룬 주제들 중에 제일 파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니스 감독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